네, 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의 중심 잡아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흐름들 가운데서 마켓 시그널 중요한 대목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연휴 첫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금요일 날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도 했던 넷플릭스의 실적 부분들,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2월 달에 금리 인상이 0.25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알파벳은 대규모 감원을 통해서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4번 정도 좌절을 겪은 그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200일 이평선 근처입니다. 이거를 상향 돌파하면서 마감한 게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기술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월요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물론 금요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요. 이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 기술주의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고요. 자, 대형 기술주들 지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줄줄이 이어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좀 전망치들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영향을 줬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재개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월요일 이렇게 급등한 부분은 기술주 쪽에서 쇼커버링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준 부분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죠. 닉 티미라우스, 이분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분인데요. 2월 달에 금리를 25bp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를 썼고요. 또 봄 정도에는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한 논의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적으면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로 조금 조정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다우는 오르고 S&P 500은 약보함,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자, 부진한 경제 지표하고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급등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했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부분이라면 S&P 500 글로벌 제조 PMI가 46.8, 서비스 PMI가 46.6을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은 50 아래면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고 침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니까 시장에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악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3대 지수 모두 다 실적 우려나 차익 실현 매물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지만 마감에는 좀 강하게 양선으로 마감된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20일 날 연휴 직전이었죠. 연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오후장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은 1월 달에 누적 순매수가 4조 2,757억이나 순매수를 했고요. 자, 달러 인덱스의 약세나 저런 여러 가지 조금 주변 정황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월 18일 날 60일선하고 12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이 발생된 이후에 지난주 후반에는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아래에 있는 21 이평선마저도 상당히 가파른 이런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좀 뭐 크게 보면 20일, 60일, 120일 이평선 요게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상당히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요. 달러화 움직임, 유로화 강세 속에서 또 추가적인 약세를 보여줄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가장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바로 200일 이평선의 상향 돌파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우리 연휴 동안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왔었던 그 200일선 상향 돌파 시도 4번의 좌절 끝에 결국에는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좀 분기점을 돌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연착륙, 골디락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연초부터 나오고 있고요. 다만 뭐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이런 부분들의 부담은 계속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무언가 확실한 답은 뭐 보여주지 않죠. 이후에 다 올라가고 나서 혹은 다 내려가고 나서 그 답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정황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우리 시장의 파생 시장 동향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의 S&P 500의 주봉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주봉상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좀 저점을 기록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 또 뭐 다들 상당히 좀 공포에 질려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좀 저 눌림목 정도 지나고 나면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눌림목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주에는 S&P 500의 20주 이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또 하나의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일시적인 그런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승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S&P 500 기준으로 4,10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저항 구간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뭐 이런 모습은 연준의 정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3주 연속 양선이 발생했죠.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쌍바닥 패턴을 보인 후에 뭐 상승이 조금 지속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2385포인트 아래에서 2385포인트 위에서 끝나면 이번 주에 20주 이평선이 돌아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아마 미증시에 앞서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먼저 20주 이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는 대체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 24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정도는 비교적 강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의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 시장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파생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전에는 전날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초입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장중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비교적 강하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같은 경우도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단기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큰 수급 없이 뭐 한 400억 약간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이 정도면 뭐 큰 수급의 변화는 없었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특별한 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확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사람 애만 태우고 그런 모습이 점차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금융투자 쪽에서 1월 만기 이후에 6일 연속 풋옵션을 순매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누적 매수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그 반면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양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콜옵션도 매도하고 있고 풋옵션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금융투자의 품매수 수급을 일정 부분 외국인이 품매도 포지션으로 받아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20주선 상승 전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만 지금 4,100선에 대해서는 좀 저항을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또 추세 상승을 위해서 외국인 선물 수급의 중요성 알아봤습니다. 중요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 오늘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정들 좀 체크해보면서 영향력 알아볼까요?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부분이 조금 미국의 경제 지표 부분이 약간은 좀, 야,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없잖아 있긴 있었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요. 면밀하게 좀 관찰해야 될 지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보시는 화면에 가장 우측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을 텐데요. 11월 달에 경기 선행 지수 발표 시에 마이너스 1.0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마이너스 1.1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발표치 역시 마이너스 1.0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장 예상치인 0.7을 좀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마이너스 0.4 정도로 돌아선 이후에 지금 현재 9개월 연속 경기 선행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향후 경기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은 주지를 않더라도 면밀하게 좀 관찰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 지금 예상치들 전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요 기업이 실적은 상반기에는 좀 부진할 것이다. 뭐,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좀 중론인 그런 상황인데요. 자, 3M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EPS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라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고요. 존슨앤존슨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조금 살짝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실적을 안 좋게 발표한 기업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도 있었는데요.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EPS나 매출 모두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매출은 527.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529.4억 달러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2.32달러로 시장 예상치 2.29%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뭐 서버 쪽이나 클라우드 쪽 이런 쪽에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약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우려를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시장 쉬는 동안 미국 증시 급등과 함께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금요일이죠.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연준에서 말하는 2%대를 맞추겠다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이달 말일 하고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뭐 그 전에 발표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력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먼저 발표된 CPI 수치는 정확하게 시장 예상치와 일치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PC 물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에는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예상치는 제일 아랫부분에 검은색으로 써놓은 그 정도니까 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없이도 과연 물가가 잡힐 것인가? 이 연준에서 목표하는 2%대 목표치가 PC 물가지수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PC 물가지수 역시도 또 변수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과 전략 제시해 주시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월 중에 뭐 한 2조, 3조 이렇게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월 말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한 달로 끝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뭐 좀 더 매수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2,450에서 2,500은 저항 구간이지만 현재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하고 월요일, 뭐 오늘은 살짝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거래일간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오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12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텔에서 뭐 신규 서버용 CPU를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걸로 인해서 DDR5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서버용 DRAM 시장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연평균 24% 정도로 성장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DDR5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450선까지 특별한 저항이 없는 우리 코스피 지수, 이 가운데서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바클레이즈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챗봇 관련해서 수혜주로 엔비디아가 언급되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들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반도체주의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